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쓰고 계신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매년 다이어리를 사서 썼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다이어리를 썼다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리를 사서 처음에 한두 달, 길게는 한 3달까지는 꾸준히 잘 쓸 겁니다. 글씨도 예쁘게 쓰고 색색깔 펜으로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그런데 3달, 4달, 5달 점점 중반부로 넘어갈수록 좀 뜸해지죠. 그런 상황을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늘 좀 그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블렛 저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이어리 쓰기 방식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스타일에 맞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나의 관심사에 맞게 내가 직접 셋업을 해서 다이어리를 나만의 다이어리로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블렛 저널이던데요. 블렛 저널을 써보기를 시도를 했었는데, 셋업까지 일일이 다 스스로 하려니까 그거 셋업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이어리 쓰는 방식들을 경험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이 다이어리는 내 삶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중요한 도구로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다이어리를 쓰기 위해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셋업된 다이어리와 블렛 저널,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상쇄시키고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1년 동안 다이어리를 사용을 해본 결과 너무 좋았고, 올해에도 쭉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다이어리를 추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짠! 바로 이 다이어리입니다. 예쁘죠? 이거 어디 들고 가면 다들 예쁘다고 하던데, 하나하루 다이어리라고도 불려지고요. MKYU 다이어리라고도 불려지고 BOD 다이어리라고도 불리워지는 다이어리입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든 검색하셔도 이 다이어리가 나올 거예요. 저는 작년에 MKYU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 저에게 왜 최고의 다이어리로 여겨지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이어리에 쓰는 것들이 무엇인지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노트들 총 몇 권이냐면 총 7권입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쓴 다이어리 총량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다이어리 보신 적 있나요? 요 다이어리가 바로 요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구석구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무줄을 빼서 펼쳐보면 플래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BOD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북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처음에 구매를 할 때에는 이렇게 껍데기 따로, 그 다음에 노트 2권, 플래너 하나랑 또 노트, 이렇게 해서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플래너와 노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 틈에다가 이 겉 표지들을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거 끼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겉에 커버도 뻑뻑해서 잘 안 돼서 힘들었는데, 이제 좀 늘어나가지고 부드럽게 쑥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넘기는 건데, 이렇게 넘기는 건데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쪽 틈에다가 끼워줍니다. 짠! 세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 쪽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는 가치와 다이어리를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에 구성들이 쭉 안내가 돼 있어서 각각의 구성들에 맞춰서 어떤 내용들을 적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다. 물론 이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실 때 조금 참고하시고 힌트를 삼으실 수 있도록 뒤로 또 넘어가 보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연간 캘린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2025년도 달력이 전부 한 번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2025년 연간 BOD 플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고 달마다의 주요한 이벤트를 적는 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칸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칸을 과감히 뛰어넘고 모든 칸을 다 채워야 된다라는 그 강박을 좀 버려야 돼요. 이 다이어리를 쓸 때는. 그렇게 되면 힘들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건너뛰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2024년 12월부터 시작인데 짠! 요 부분이 새롭게 생겨난 부분이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게 뭐냐면 1월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3월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 BOD 하우스라고 김미경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전월 BOD 하우스 리뷰에 기반해 이번 달에 내 삶의 기준이 될 BOD 하우스를 기록합니다. 전 달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리뷰를 해보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전 달에 살아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달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어떤 것들을 조금 다르게 실천을 해볼 수 있을지를 계획해서 좀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매주 글자가 조그매서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뭐 밀린 BOD 정리, 첫째랑 대화 많이, 체지방 오케이, 눈바디 노, 뭐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거, 연락 못함, 뭐 등등등 이렇게 적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뭐 X 혹은 뭐 숫자로 점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한 달을 다 지낸 후에 한 달 리뷰를 적는 부분이에요. 이 BOD 하우스의 이 지분과 기둥별 점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족, 건강, 친구, 재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것과 관련해서 항목을 적고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내가 가장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좀 많이 노력을 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이런 것들 적혀 있네요. BOD 하우스 전반에 대해 주 단위로 여기 이번 달 계획 그리고 요 우측에는 이번 달 리뷰를 기록합니다. 혹은 반대로 좌를 리뷰, 우를 다음 달 계획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 12월 한 달을 이제 좀 돌아본 후에 2025년 1월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살아가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본 부분이에요. 성장, 밝은 마음, 사소한 일도 사랑으로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가정, 성장 안에는 책 읽기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유튜브 업로드, 유튜브를 성장시키는 그것과 관련된 것도 여기 적혀 있고요. 그리고 관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밝은 기운을 주고 더 자주 감사를 표현하고 다정하게 대해야겠다. 그런 목표들이 여기 적혀 있고요. 건강과 관련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해야 될지. 숙면, 요즘에 자꾸만 늦게 자 버릇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컨디션도 좀 별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자. 그리고 요가 명상,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이렇게 적어놨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 공란입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1월이 된지. 1월을 이제 다 살고 나면 여기에 리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1월을 지내고 2월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계획을 또 세워보겠죠. 그리고 요 옆에 1월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 여기 적혀 있고요. 밑에는 뭐든 자기가 쓰기 나름이에요. 친절하게 이렇게 줄과 칸이 다 그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적어보고, 저는 뭘 적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요 버추 카드라는 것에서 카드를 한 장 뽑아가지고 그 카드에 해당하는, 이거 아이랑도 가끔씩 하는 건데, 이렇게 도움, 이해, 목적의식, 정직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이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무작위로 하나를, 눈을 감고 하나를 딱 뽑아서 그 가치를 이번 달에는 좀 실행을 하면서 잘 지내봐야겠다 라는 목표로 어제는 카드를 뽑았는데 평온함이 나왔어요. 평온함을 지키면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게끔 그거 관련한 확언과 굉장히 따뜻한 문구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면서 마음을 다지자. 그렇게 적었는데 모르겠어요. 다음에 좀 또 바뀔 수 있죠. 뭐 이 달에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으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메모들을 해놓을 수도 있겠고, 쭉쭉 넘어가면 계속 이런 식으로 월간 셋업이 되어 있고, 월간 다이어리 2025년 12월이 다 끝나고 나면 리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이제 주간 다이어리예요. 요즘에는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또 강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월간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좀 너무 큰 덩어리다. 주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리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변화에 걸맞춰서 이렇게 주간 다이어리가 2024년 12월부터 끝까지 쭉 모든 것이 주간 다이어리입니다. 여기 시간대별로 쭉 새벽 5시부터 해서 밤 12시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근데 원래는 이게 작년 다이어리거든요. 작년 주간 다이어리 부분인데 칸칸이 구성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3칸마다 10분씩으로 쪼개가지고 저는 이거를 계획을 세우는데 쓰지 않고 하루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는지 쭉 기록을 하고 나면 그날 밤이든 아니면은 하루 날 잡아서 일주일치를 이렇게 좀 컬러링을 했었던 거예요. 그 주에 혹은 그날 하루 동안에 어떤 것을 하는데 시간을 오래 들였는지, 오래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하는데 좀 너무 소홀히 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했었거든요. 엄청 열심히 했죠? 이렇게 열심히 한 걸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그랬는데, 바빠요. 네, 바쁘고, 일단 아이가 잠자리에 들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그 하루의 체력이 다 소진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컬러링을 또 하겠다고 자리에 앉아서 색펜을 들고서 이렇게 하는 게 힘이 좀 덜 들면 이 과정이 굉장히 힐링이 되는데, 진짜 힘든 날엔 이것 또한 노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힘들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리는 내 삶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다이어리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날에 이렇게 계획을 시간대별로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안쪽은 다 플랜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루틴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 항목들, 요가, 명상, 저는 만보 걷기 했고, 수영, 영어 공부, DS는 데일리 C, 하루 리뷰하는 거, 데일리 플랜, 그리고 가계부 쓰고, 독서, 매일 미사 읽고, 뭐 그런 것들 쭉 적어서 요일마다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란이에요. 그 루틴이 있는 거를 좀 빡빡하고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또 계신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저도 계획형 인간이다 보니 루틴이 있는 게 좀 심정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루틴화 시켜서 계속 꾸준히 해나간다는 게 좀 더 정돈된 삶을 끌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느껴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루틴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북으로 넘어갈 건데, 이 날짜들 옆에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이 괄호의 비밀이 이제 드러납니다. 자, 로그북으로 가서 BOD 노트라고 적혀 있죠. BOD 노트는 이렇게 그리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냥 플레인 노트가 있고, 줄글 노트도 있고,
제가 작년에 주로 썼던 노트는 도트 형식으로 된 이런 노트였는데 올해 이게 처음 생겼어요. 이 모는 종이 칸으로 된 노트가 올해 처음 생겨서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처음 페이지 딱 열어보면 찾아보기 인덱스라고 적혀 있어요. 뭘 찾아보냐? 자, 여기서부터 쭉 다른 거 없이 쭉 이런 로그북으로 된 노트인데 여기에 모든 것들을 적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권수가 많아진 거예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적느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적어두는 것 중에 하나는 레코드라 그래서 그날 하루에 몇 시에 기상을 했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를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모닝 요가를 했고 등등등 이렇게 하루를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처음에는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기르다 보니까 킬링 타임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굉장히 좀 생각 없이 하루가 흘러가고 오늘 하루는 한 것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렀네. 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좀 하루를 짜임새 있게 좀 기록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고자 멍 때리고 그냥 앉아서 휴대폰 보고 있었으면 그 시간까지도 그냥 적어둡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그러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촘촘하게 그날그날의 일정들을 뭐 하나 하면은 일단 펜 들고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더 깨어서 나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고 시간을 운용하는데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하루 리뷰를 위해서 적어 놓는 란이에요. like, learn, lake, lack, 그다음에 long for. 그래갖고 이 하루 동안에 좋았던 거 3가지, 배운 것들, 그리고 부족한 거, 그리고 계속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쪽에는 칭찬.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것들 중에서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감사. 어떤 부분이 감사했는지, 사소한 거라도 네, 그런 것들을 좀 간단히 적습니다. 적고 나면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라 함은 이 제목으로 장보기 목록 적혀 있고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표시되어 있고 장보기 목록을 쭉 적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때나 펜을 들어서 뭐든 메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아무 종이에다가 해놓으면 그 메모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무조건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적습니다. 책 읽었던 거 책 제목 적어놓고 인상 깊었던 문장이라던가 배우고 싶은 부분들을 필사도 여기다가 했어요. 독서 노트도 저는 적고 있어요. 아주 간략한 일기라고 하기에는 좀 더 간략하고 단편적인 어떤 일상에서 떠오르는 단상들, 느낌들, 생각들을 적어 놓는 것도 여기다 합니다. 휴가 다녀가지고 휴가 관련해서 또 메모를 적어 놓은 것도 있고 남원은 특별한 곳이다. 평화로웠던 휴가 기간이었다. 이런 거 적혀 있네요. 갑자기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방학 계획, 이때가 작년 7월 29일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학 계획에서 지민, 매일 해야 할 일, 매일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집 풀기, 레모니 일지 쓰기, 뭐 신문기사 요약, 토론, 글쓰기, 뭐 이렇게 계획을 원대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가보고 싶은 곳,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다녀오기도 했고, 가계부도 매일매일 이렇게 가계부, 네, 가계부. 그리고 여기에는 버터스콘 레시피를 쭉 적어 놓은 것도 있고요. 여기도 일기처럼 집콕 하루, 그래서 오늘 어땠는지 적혀 있고, 요가 영상, 척추 쭉쭉 요가 영상 제가 업로드 했잖아요. 어떤 시퀀스로 진행을 할지 미리 좀 생각을 해보면서 네, 그려본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적어 놓습니다. 다 적어요. 엄청 많이 썼죠? 거의 빈대가 그렇게 크게 안 보이시죠? 왜냐면 이게 로그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6월 1일부터 뭐 한 6월 25일까지 너무 바빠서 뭐든 뭐 쓸 그럴 겨를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 그렇게 6월 1일까지 쓴 거 이후에
6월 26일부터 그대로 이어서 그냥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쓰면 돼요. 그렇게 빈 칸을 남겨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되고 질책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좋아요. 저는 보통 이 한 권을 길게 써도 한 달 반 정도면은 이 한 권을 다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권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엄청 많아요. 이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더 빼곡하죠. 우와, 너무 열심히 살았네요. 여기 티켓도 이렇게 붙여놨고 이 당시에는 영수증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가계부에다가. 와, 저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대단해. 이쯤 되면 또 의문이 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로그북 하나에다가 모든 것들을 중구난방으로 다 써놓으면 그거를 어떻게 찾아서 보냐. 자, 이 로그북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페이징이 되어 있죠. 9페이지. 요게 쪽수고 끝까지 돼 있습니다. 끝까지 159페이지.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시면 찾아보기, 인덱스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넘버링하고 제목, 아까 전에 제가 버터쿠키 레시피 이렇게 적어놨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김민섭 작가님 강의를 듣고 온 적이 있었는데 강의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은 건데 1 하고 다정함에 대하여 날짜 12월 30일 적어놓고 페이지 21쪽 해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적어놨죠? 모든 것들을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좀 내가 수시로 언젠가 좀 필요해서 반드시 좀 찾아볼 것만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추려서 이렇게 목차에 적어 놓으면 다음번에 찾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여기다가 안 적고 그냥 이렇게 겉표지에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여기 뭐 법륜스님 그 강의를 유튜브로 보고 나서 좀 재밌었던 부분들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15페이지로 가면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륜스님 나의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아, 이거는 강의가 아니라 지금 여기 깨어있기라는 책을 읽고 제가 필사를 해놓은 거네요. 혹은 인사이드 아웃 투 리뷰 22쪽. 그래서 22쪽으로 가면 보고 느꼈던 것들 쭉쭉쭉 이렇게 메모를 거칠게 해놓은 부분이 보이죠? 네, 이 글씨 제 악필로 보이지만 어쨌든 저는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 딱 보고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 페이지대로. 네, 겉표지에다가 페이징까지 다 해놓으니까 찾는 게 훨씬 빨라지고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권수가 많은데 이거를 다 어떻게 찾아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록이 그냥 일상이 되면 좀 더 내 삶을 촘촘하게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이렇게 다 써놨기 때문에 몇 번 노트쯤에 어느 부분에 내가 어떻게 써놨었는지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수기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뭐 아이패드로 앱으로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수기로 쓰는 것만 못하다 절대. 네, 책도 그렇다고 하죠. 책도 전자책보다는 종이로 된 책을 읽을 때 좀 더 잘 내용을 기억할 수 있고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다이어리 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좋은 점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쪽에 이렇게 플래너를 펼쳐놓고 뭔가를 또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양쪽에 펼쳐놓고 보고 딱 컴팩트하게 접어서 이렇게 짠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자, 제가 쓰는 다이어리를 추천해 드리고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BOD 다이어리의 좋은 점을 두 가지만 더 안내를 해드리자면 종이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종이 질이 가벼우면서도 뒤에 비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만년필로만 다이어리를 적고 있는데 뒤에 비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 만년필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정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이어리가 무거우면 들고 다니지 않게 되고 들고 다니지 않고 손에서 멀어지게 되면 잘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BOD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로그북 하나만 껍데기에서 딱 빼가지고
얘만 들고 다녀도 돼요. 보통 우리 월간 다이어리에 있는 그런 한 달 안에 뭐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정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요즘에는 많이들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휴대폰을 열어서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간 다이어리를 들고 다닐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저는 주로 요 로그북 하나만 들고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 쓰고 있는 하나하루 다이어리, 혹은 BOD 다이어리, 혹은 MKYU 다이어리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어떤 다이어리를 사용하든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실 좀 많이 써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이 해봐야 나한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른 것들을 다 하진 않더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건 하루 리뷰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것, 좀 부족했던 것, 이건 이렇게 할 걸 하고 생각되는 점들, 그리고 오늘 이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건 꼭 이렇게 계속 해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감사한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요. 처음에 감사일기를 쓰려고 하면 별로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할 일은 사실 세상에 넘쳐납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오늘 하루 해가 우리 집으로 이렇게 밝게 환하게 따뜻하게 비쳐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사소하게 감사할 일들을 계속 찾아 나가면 마음이 저절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가득 찬 2025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